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불교계가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인 사찰숲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찰숲에 대한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산림 전문가이자 소나무 박사로 불리는 전영우 국민대 산림환경시스템학과 교수와의 인터뷰 두 번째 순서를 보내드립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국의 사찰숲에 대해서 일부 시간에 교수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은 교수님 보시기에 한국 불교계가 사찰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그동안에 좀 미흡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찰은 숲을 철저하게 지키고 관리해 왔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재미나는 기록이 있는데 성정원 일기에 의하면 1700년대 삼남,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의 산림이 모두 헐벗었는데 나라에서 필요한 목재를 구하려고 찾다 보니까 사찰만이 숲이 울창하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성정원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시기 때 유교가 힘을 발휘하던 시대에 어지간히 아쉽지 않으면 사찰에 손을 벌려서 나무를 충당하려고 하지 않았을 건데 얼마나 아쉬웠으면 사찰까지 점검을 했을까. 이런 일들은 이제 1910년도 조선 통감부 시절에 한일 병탄이 되기 전입니다. 나라 전역에 걸쳐서 최초로 산림 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사 결과에 의하면 또 보니까 역시 사찰이 개인이 갖고 있는 산림보다도 훨씬 더 숲이 좋더라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1943년 일제 식민지 강점기 마지막 기간쯤에 조사 통계를 보면 여전히 사찰은 국가 갖고 있는 숲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숲들은 숲이 헐벗어지고 있는데 사찰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피난민들을 위해서 어디인가에 판잣집을 짓기 위한 목재를 충당해야 되는데 그 공급처도 사찰이었어요. 이제 그런 걸 되돌아보면 지난 한 300여 년 동안 사찰은 나름대로 숲을 잘 지켜온 전통과 역사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점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1980년대 이후 국립공원 공단이 결성되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으면서 각 사찰들마다 문화재 입장료를 받기 시작을 했죠. 그 이후부터는 사찰은 대부분의 숲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어떤 제도라든지 정책을 그냥 손을 놓게 된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문화재 입장료로 수입이 충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같이 산림학을 전공하는 입장의 학자 또는 전문가의 이 견해는 입장에서는 그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떤 걱정도 어떤 관심도 불교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정말 앞으로 다양한 숲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나 전문가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교계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찰의 이 소중한 자원, 사찰숲을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존하고 또 활용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언을 좀 해주시죠. 우선 종단에서는 사찰숲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교계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이제 구성해야 됩니다. 또 전문 인력을 불교계 스스로도 양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모델이 될 만한 사찰 숲을 만들어서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모델을 만들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